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심 상황에서 올바른 태도 갖기. 직접 여러분이 심판 역할을 체험을 한번 해볼 거고, 오늘 활동과제 2개입니다. 두 번째 활동과제는 오심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활동과제를 가지고 오심 상황에서 올바른 태도 갖기를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활동과제입니다. 직접 여러분이 심판 역할을 체험해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냥 심판도 아니에요. 국제 심판입니다. 국제 심판으로 제시하는 반칙 영상을 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페널티킥인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인지 판단해 보는 겁니다. 판정해 보는 거고요. 그 전에 뭐가 페널티킥이고 뭐가 시뮬레이션인지 알고 판정을 해야겠죠. 먼저 페널티킥. 페널티킥이란 뭐죠? 페널티 지역 안에서 수비치기.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했을 때 공격측이 얻게 되는 킥입니다. 가장 강력한 벌칙이고요. 페널티 지역이 어디죠? 바로 요 라인을 페널티 지역이라고 하고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칙에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어떤 반칙이냐면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은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아래 그림처럼 나와 있는 홀딩, 붙잡은 거예요. 차징, 몸으로 세게 부딪히거나 키킹, 볼이 아닌 사람을 발로 차거나 그리고 스트라이킹, 지단에 박치기처럼 사람을 가격하거나 이런 반칙, 주로 어떤 반칙이죠? 신체 접촉과 관련된 반칙, 그 외에 핸드볼, 조 박스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골키퍼만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격수가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가 볼을 손으로 잡았을 때 그때 주어지는 반칙이 바로 페널티킥, PK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요 키커와 골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페널티킥 11m에서 킥 기회가 주어져요. 11m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일반 선수들이 킥할 때 볼 스피드는 100km/h가 좀 넘어가요. 11m를 시속으로 나눠보면은 0.00 몇 초가 돼요. 땅! 촥! 요 정도죠. 그런데 골키퍼가 반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반응 시간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반응은 시각 정보를 오른쪽으로 찼다. 시각 정보를 감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을 하고요. 대뇌는 이를 판단해요. 야, 오른쪽으로 찼다. 오른쪽으로 뛰어라. 그 명령을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 다리에 있는 근육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근육은 오른쪽으로 뛰어 하고 근수축이 시작되고요. 근수축을 하면서 비로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반복 훈련을 해도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볼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페널티킥은 100% 성공률을 가진 킥이라고 합니다. 100% 성공률이라고요? 선생님, 가끔 골키퍼가 막던데요. 네, 그럼 역학적으로 100% 성공률의 킥을 과연 골키퍼는 어떻게 막을 수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1번, 골키퍼는 킥을 보고 판단해서 움직인다. 2번, 아니다. 예상하고 방향을 찍고 선택하고 움직인다. 그렇죠. 2번, 골키퍼는 키커가 차로 들어오는 순간, 진입 순간의 모습을 보고 방향을 추측합니다. 미리 선택해서 움직이는 거죠. 운이 좋으면 맞게 되는 거고, 운이 없으면 요 그림처럼 공은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잘못 선택했죠. 골키퍼는 왼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 자주 보게 되죠. 축구는 1대 0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승부를 결정짓는 어쩌면 퇴장보다도 더 강력한 벌칙이 바로 페널티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좀 이런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야, 저 페널티킥만 받을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즉 페널티 에어리어 박스 안에서 신체 접촉 반칙을 당한 척하면 PK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고의로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당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입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죠. 이 선수 앞에 5번 선수 이태리 선수인가요? 이태리 선수한테 신체 접촉이 있지도 않았죠. 근데 이 표정 보세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반칙을 당한 척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 선수죠. 이 선수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닿지도 않았는데 우와 가혹한 신체 접촉을 당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칙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반칙을 당한 척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얼굴 표정들을 보면은 연기력이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 같다 마치. 그래서 시뮬레이션 반칙을 헐리우드 액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국제 심판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눈 크게 뜨고 보시고 시뮬레이션인지 PK 페널티킥인지 판정을 해보세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엄청 빠르죠. 다시 볼게요. 다시 봐도 빠르죠. 심판은 바로 이런 속도감 있는 상황에서 판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토티 선수가 시뮬레이션 액션이겠죠. 그렇죠. 퇴장입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 퇴장인 거 보니까 경고 2번이 누적된 것 같아요. 토티 선수. 자,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진 선수가 볼을 보였죠. 느린 화면을 보면 어떤가요? 엄살입니다. 이 볼은 시뮬레이션 액션이에요. 태클에도 정당한 태클이 있어요. 공에 닿았는지, 발바닥이 공에 닿았는지, 발에 걸리고 넘어졌는지, 아니면 걸리기 전부터 넘어지기 시작했는지, 여러 가지를 이게 복잡한 상황을 빠른 스피드 상황에서 심판은 판단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심판은 시뮬레이션 또는 정당한 태클이었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죠. 걸리기 전부터 미리 넘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모레노 주심이 정확하게 잘 봤습니다. 역시 그 법학부인 모레노 주심. 그렇죠. 더 느린 그림으로 탈락 심판이에요. 보세요. 자, 정면. 자, 여러분들 더 느린 그림으로 다시 판정해 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정하시겠나요?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판단에 도전해 보십시오. 정면 좋은 기회입니다. 가슴으로 트래핑 앞으로 접었습니다. 자, 치고 들어갑니다. 자, 정면 좋은 기회. 지금 따라가지 못합니다. 반칙이 일어났어요.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누구한테입니까? 자, 아나운서도 이래요. 아나운서도 VIP 좌석에서 보는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보고 있는데도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입니까? 심판도 그럴 거예요. 일단 옐로 카드 뽑아놓고 야 이걸 누구한테 주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느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초반에 교체 시미노티치. 시미노티. 아 이거죠. 네, 손에 얼굴이 좀 닿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질 정도까지는 아니죠. 느린 그림으로 보니 헐리우드 액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시뮬레이션 맞네요.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판정에 도전해 보세요. 어차피 실제 속도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판정이 힘들 것 같아서 처음부터 아주 느린 화면으로 판단해 볼게요. 네, 자 보세요. 잘 밀어줬어요. 아주 느리죠? 자 김동진이 왼발 갖고 이걸 뒤에서 갑니다. 다리에 자 보이나요? 다시 완전 김동진 해볼게요. 선수를 반칙을. 네.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나요? 그냥 넘어졌나요? 네, 걸리긴 걸렸죠. 근데 중국 선수 다리가 아닌 본인 다리에 본인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어요. 했거든요. 네. 자 페널티. 본인 다리가 본인 다리를 걸고 중국 선수는 이 김동진 선수 근처에 닿지도 않은 상태죠. 사실 이런 상황은 고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일 수 있었죠. 심판은 근데 어떻게 판정했을까요? 자 김동진이 들어갈지 후에 뒤에서 페널티. 페널티킥을 주었어요. 즉 시뮬레이션 반칙을 했다라고 판정을 했네요. 아니,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고의적인 다리를 걸었다라고 판단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줬겠죠. 그리고 레드 카드. 근처에 닿지도 않았는데 이 중국 선수 억울하게 레드카드 퇴장까지 받았어요. 레드 카드. 여러분은 아나운서의 중계 내용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 있는데 보세요. 왼쪽에 뒤에서 페널티 이제 정확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확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야, 물론 이렇게 국제대회긴 하고 막 수십만 명이 또 광화문에 모여서 이 경기를 보고 있었겠지만 아나운서로서 이제 정확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속 슬로우로 같이 보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중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아나운서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판단해서 중계를 했을까요? 참 모든 게 선택입니다. 그리고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 이 골키퍼. 네, 심호흡을. 그리고 우리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페널티킥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표적으로 축구에서 발생되는 오심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출결 과제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3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느린 화면으로 그리고 실제 속도로 판정을 해봤는데 심판 역할을 체험한 소감을 간략하게 한 줄 적어보는 게 오늘의 첫 번째 출결 과제입니다. 심판 역할 체험 소감 작성하기.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활동 과제입니다. 방금 전 상황 같은 오심이 발생했을 때 오심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갖기 그리고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활동이에요. 좀 전 마지막 장면을 한번 소환해 봐야겠죠.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 골 넣어요 말아요? 좀 전 마지막 장면인데 명백한 심판의 오심으로 얻게 된 행운의 페널티킥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골 넣어요? 아니면 말아요? 이 골로 한중 관계가 막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악화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출결 과제입니다. 내가 만약 선수라면 이 골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내가 만약 감독이라면, 우리 팀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내가 만약 이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아나운서라면 어떻게 중계할지 각각의 역할이 되어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간략히 한 줄씩 생각해보고 작성하는 게 출결과제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오심 상황에서 아주 본받을 만한 스포츠퍼슨십을 발휘한 영상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축구고요. 하나는 야구입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을 보면서 방금 전 상황,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행동과 여기 두 영상에서 주인공이 선택한 행동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심 축구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료 직전에 심판이 아닌 관중의 휘슬에 의해서 착각을 한 거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공을 손으로 잡았어요. 이거 뭐죠? 핸드볼. 핸드볼 반칙이 적용돼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이죠. 그래서 페널티킥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팀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독은 선수를 불러서 스페셜 미션 지시를 합니다. 야, 일부러
공 넣지 마. 오심으로 얻은 득점 기회, 승리 기회 상황에서 여러분도 이 감독처럼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오심 상황인데요. 이번엔 야구입니다. 투수가 퍼펙트 게임, 즉 경기 종료까지 단 한 명도 1루로 살려보내지 않는 이런 대기록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위대한 기록을 위한 마지막 주자 한 명을 명백한 오심으로 무산시켜버린 심판에 대한 투수의 입장,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And we turn now and shift tones to the topic that, well, it was nearly impossible to find any place where people weren't buzzing about it today. We are talking about the missed call in Detroit, denying pitcher Armando Galarraga a perfect game. Beyond the debate, should that call be overturned? Should baseball finally adopt instant replay? We saw something more important happening on the field, and here's John Berman with that. Ground ball, right side. It was a bad, bad call. He's out. No, he's safe. Utter disbelief on the face of pitcher Armando Galarraga, denied a perfect game, a feat accomplished by only 20 other pitchers ever. Denied because umpire Jim Joyce called the runner safe on what was clearly an out. You can see the tag on the bag well before the runner gets there. It would have been the last out. Why is he safe? But while the call was extraordinarily bad, what followed was simply extraordinary. In a game of barrel chests and big tempers, umpire Jim Joyce apologized. This is a history call. And I kicked the shit out of it. And there's nobody that feels worse than I do. And I took a perfect game away from that kid over there that worked his ass off all night. And 28-year-old Galarraga, with every right to gripe, did everything he could to make Joyce feel better. Oh, nobody's perfect. Nobody's perfect. Everybody's making a mistake. And at the game today, a moment of supreme sportsmanship. The two met at home plate. You could see Joyce wipe the tears from his eyes. And from the fans, the support I got today was, I'll be honest with you, I got misty eyed. Baseball's commissioner said today there is no dispute that last night's game should have ended differently. And he promised to review expanding the use of instant replay in baseball. But he will not reverse the blown call. There is virtually no precedent for that in baseball. This gam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game will be talked about forever. You might say that one man missed the chance to be perfect, but two men seized the chance to be good. And being good in life trumps being perfect in baseball. John Berman, ABC News, New York. A perfect response. 마지막 그 대사들이 기억에 남네요. 야구에서 이기는 것보다 인생에서 선한 것을 투수는 선택했다. 심판을 용서한 투수의 반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여기 있는 자막처럼 학교 체육 활동에서도 이와 같은 퍼펙트 리스판스가 넘쳐나길, 완벽한 반응이 넘쳐나길 희망합니다. 네, 학습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활동을 했죠. 첫째, 직접 심판 역할을 체험했어요. 아, 심판? 판정? 그거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좀 경험해 봤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할 때 판정에 승복해야 되겠죠. 두 번째, 오심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스스로 각자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스포츠 퍼슨십 장면과 내 생각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학습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네요. responsibility라는 단어입니다. 책임감이라는 의미예요. responsibility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response, 반응, 그리고 ability, 할 수 있다, can. 그래서 여러분은 매 순간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본 몇 사례처럼 몇십 년이 지나도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남을지, 아니면 순간의 꼴 욕심으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또 될지, 그 매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responsibility, 책임감입니다. 이 점 잘 생각해 보시면서 3가지 출결 과제를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출결 과제는 심판 역할 체험 소감이에요. 내가 직접 심판을 봤더니 어떻더라 라고 체험 소감을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출결 과제는 아까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만약 아나운서였다면 이제 명백한 반칙이네요. 이렇게 과연 중계를 할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중계를 할지 한번 간략히 적어보시고요. 당신이 만약 축구팀 감독이었다면 이 부당한 관중 휘슬에 의해서 얻게 된 페널티킥의 찬스 어떻게 하시겠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명백한 우심.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요거 2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세 번째 출결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나의 스포츠 퍼슨십, 인성은 어땠는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나는 항상 복장, 선생님과 처음에 약속했던 7가지 항목입니다. 복장 갖추고 수업 시간을 시간도 지키고 집합했는지, 또 선생님 설명할 때 경청했는지, 점수를 1, 2, 3점 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팀워크를 내가 발휘했는지, 그리고 모든 과제에 최선을 다했는지, 경기 중에 판정에 승복했는지, 아니에요, 아웃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요, 막 이렇게 판정에 따지고 막 그랬는지 한번 점수를 체크해 보세요. 경기 진행할 때 선생님이 준 역할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는지, 나는 게임만 열심히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나는 경기 중 욱 하시나요? 선생님이 말했죠. 항상 선생님 체육 시간에는 모든 감정이 다 일어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거를 조절하는 시간이야.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욕, 비속어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친구들에게 윽박 지르면서 팀 플레이를 하셨나요? 아니면 파이팅과 응원을 통해서 격려하면서 하셨나요? 체크 한번. 타인에 대한 존중 바탕으로 배려라는 걸 하면서 수업 시간을 지켰는지 체크해보면서 스스로의 스포츠 퍼슨십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